우선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이 앞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무릎이 돌아가는 것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는 이제 갑작스럽게 방향을 전환시킨다든지 점프해서 착지할 때 예상치 못한 무릎에 충격이 가해진다든지 이러면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전방 십자인대가 70~80% 이상 고도의 부분 파열이 있을 때에는 자연 치유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꿰맨다고 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깁스나 봉합술로는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는 방법은 위에 허벅지 뼈와 밑에 정강이 뼈, 즉 정강이 뼈 아래쪽에서 허벅지 뼈 위쪽으로 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재현시켜 주기 위해서 아래 정강이 뼈와 허벅지 뼈의 터널을 만들어 주고 힘줄을 이용해서 여기 뼈 터널을 삽입을 해서 전방 십자인대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이것을 재건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또 해부학적 재건술이 되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 있어서 부착부, 자연에 생긴 그대로 된 위치에 만들어주는 재건술이 중요한데, 특히 허벅지 위에 대퇴 터널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연적인 위치에 전방 십자인대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러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 최근에는 변형된 경골, 술식을 이용해서도 해부학적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될 시에 무릎이 심하게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릎 안에 십자인대뿐만 아니고 바깥쪽에 잡아주는 전회측 구조물도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평가를 해서 무릎 안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뿐만 아니고 바깥쪽, 즉 전회측 인대 재건술까지 같이 시행을 해주게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 하나로는 버틸 수 없는 충격에 의한 상태에서도 전회측 인대가 잡아주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을 최대한 막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힘줄의 소스가 이제 타각원, 즉 죽은 사람의 힘줄이냐 아니면 자각원, 자기 힘줄을 이용하는 것이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타각원의 장점은 수술 시간이 단축이 되고 자기의 힘줄을 보존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의 문제점은 우선 감염의 발생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연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충격이나 이런 외부 손상이 있을 때 자기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약해져서 다시 끊어질 재파열 확률도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각원은 특히 이제 햄스트링 힘줄을 이용하고 있는데, 두 가닥 중에 한 가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선 감염의 위험이 적고, 그다음에 지연 거부 반응이 없죠. 그리고 전방 햄스트링 네 가닥을 썼을 때는 기존의 전방 십자인대보다 4배 이상의 강도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손상을 거칠 때나 이렇게 무릎을 비틀어지는 동작이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타각원의 경우는 재파열이 높은 대신에 자각원은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 자기 인대화라든지 자가 치유력 이런 것들이 더 높기 때문에 재파열의 빈도도 월등히 낮다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각원의 단점은 특히 60도 이상의 과굴곡 시에 과굴곡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들을 선별할 때 과굴곡이 필요한 스포츠 활동, 예를 들면 씨름이나 유도 같은 것을 주로 하는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각원보다는 타각원을 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다고 해서 다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70~80% 이상의 부분 파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건술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는 2~3달 정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보고 2~3달 후에 다시 재평가를 해서 환자가 불안정성을 많이 느낀다든지 아니면 신체 이학적 검사상으로 무릎에 돌아가는 불안정성이 명확하게 발견이 될 시에는, 이럴 때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흔한
이 생각하는 적응증은 젊고 활동적인 환자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소 다치기 전에 스포츠 활동을 어느 정도 했냐가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60대라도 관절염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종과 통증으로 인한 관절의 강직을 막기 위하여 수술 후 2, 3주 이내에 완전한 신전과 120도 이상의 굴곡을 목표로 진행하게 됩니다. 보행은 현재 이식건의 고정력이 좋아져 신전이 가능하면 조기에 보행을 하여도 이식건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적절한 보행의 스트레스는 이식건의 치유를 촉진하게 됩니다. 수술 후 운동의 목적으로는 통증과 부종을 경감시키고 관절의 구축과 근 위축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적절한 체중 지지와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은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스포츠로의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도 중요합니다. 전방 십자인대에는 고유수용성 감각을 담당하는 기계적 수용체가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슬관절의 손상은 고유수용성 감각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추후 점프 후 착지 시 무릎이 안으로 돌아간다거나 방향 전환을 할 때 무릎으로 안으로 비틀어지는 것을 잡아주는 기능을 증진시켜서 재손상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스포츠 활동으로의 복귀는 6개월, 1년, 2년째에 기능 수행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수술 후 6개월째에 근력 검사, 밸런스 검사, 기능 검사를 시행하여 85%에서 90% 이상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 스포츠 복귀를 결정하게 됩니다.